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박정호 기자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랍니다. 팟짱을 응원해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주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전날은 물론이고 사건 당일에도 직무 관련해서 특별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공세 때문에 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 직원이 어떤 이유로 특별 감찰을 받은 것인지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네. 예. 자,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네네. 당시부터 굉장히 석영치 않은 여러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됐는데요. 네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임 씨가 사건 전날 또 당일에도 국정원에서 그 해킹 프로그램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 감찰을 받았다는 건데요. 네네. 국회 정보위가 임 씨의 특별 감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희도 어제 그제서 알았습니다. 그전에 몰랐고요. 그래서 그 감찰 받은 것이 아마 그 임모 그 직원의 죽음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보면 이 특별감찰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국회 정보위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특별감찰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 중이면 국회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찰 사실까지 국회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담당 직원을 원내에서도 아마 감찰하고 사태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상은 됐던 일이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그 시점이 그렇게 됐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국정원에서 해킹 사건이 있었고 관련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전반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이 사건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사건이 어쨌든 간에 원죄가 국정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국정원이 정치 사찰이나 민간 사찰을 많이 해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선에 개입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원장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지적했지만은 이 국정원이 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통비법에 의하면은 정보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매 반기마다 그 정보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법적인 감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뒀고, 네네. 또 감청할 때마다 그 내국인이 한 명이라도 껴 있으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외국인 간의 통화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전부 무시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 네네. 정말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필요해서 도입합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국회에 통보를 하고 보고를 했더라면은 네. 이번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쉬쉬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도입해놓고 또 법에 정해진 절차도 밟지 않고 멋대로 그런 감청 장비를 이용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결국은 이런 불법적인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국정원이나 여당에서는 자꾸 야당 보고 뭐 증거를 내놔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이제 절차적으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불법이 없었음을 절벽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 내놓으면은 그것은 국민적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우선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통비법에 따르면 매 분기마다 국회 정보위에 관련된 감청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대상에 대해서 감청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사후 보고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전 사후 그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매 반기마다 이제 그 사실 그 감청 설비 운용에 관해서 그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건이 그 감청을 할 때마다 그 대상자, 목적, 혐의 내용, 그다음에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소상히 적어서 그 허가를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기관이고 법을 무시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장이나 담당 국장이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철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네네. 그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데요. 의원님께서 감청 때마다 대통령 그러니까 내국인의 경우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건건히 해주냐? 이것은 그래서 넉 달에 한 번씩 그냥 그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관행이 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법에도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을 때 또 승인을 받을 때 그 대상, 목적, 혐의 사실 또 사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법을 안 지키고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승인을 안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추상적으로 무슨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감청이 필요함 그렇게 해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무효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고요. 그건 아마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100%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주장은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20명을 한정으로 해서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킹 자체가 문제다. 해킹은 불법이다. 이제 이런 전제로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야당은 계속 내국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의혹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국정원이 그러한 감청 해킹했다는 걸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제 그 위키리크스의 그 이제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알게 된 건데 거기 있는 것을 번역해서 살펴보니까요. 이게 외국인 해외를 대상으로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그 이상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내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를 오라는 그런 미끼 벚꽃 프로그램을 보내가지고 유인한다든가. 또 IP 같은 게 국내 IP들도 상당히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 해외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힘들다. 또 특히 그 이태리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 네. 갤럭시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해킹 감지 가능한가가 많이 문의가 돼 있고요. 카톡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해외에 있는 그 북한 사람이나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샤오미폰이나 네.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 프로그램을 많이 해킹을 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핸드폰이나 그 인터넷 프로그램을 주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정원 해명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벚꽃 축제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떡볶이 맛집을 찾아달라고 한 거 그리고 국내 IP가 네네. 무려 137개가 발견된 점 그리고 또 저희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지만 이게 그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 이른바 데블 엔젤 천사의 블로그를 통해서 드러난 무료 앱을 통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깔린 점 등등을 보면 네네. 이게 분명히 그 국정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내국인 사찰의 가능성이 여러 징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측에서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지금 그 사망하면서 오히려 지금 쟁점은 오히려 국정원 직원 자살 문제로 지금 쏠려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난 주말에 발생이 됐는데요. 우선 이 유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 뭐 어떤 사람들은 암호투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유서에서 좀 드러난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좀 뭐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지만 유서 내용을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유서에 보면 본인은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집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사실 상을 줘야 되고 칭찬을 받을 일인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실수했다, 또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 때문에 뭘 잘못한 것처럼 지금 메모가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게 일을 했으면 왜 프로그램을 삭제했는지, 거기에 보면 국정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뭔가 국정원의 위상에 해가 되는, 실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 그 유서대로 대테러 관련 정보만 수집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아야 되고 오히려 격려받아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발견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감찰을 받았을 가능성도 언론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점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관이 무슨 이제 사건이 터지면은 뭐 그 담당 부서의 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일단 뭐 그런 감찰이나 그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외부 견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감찰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본인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아마 감찰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감찰 과정에서 뭔가 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네, 그 특별감찰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대상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의무는 없는데요. 제가 정보위 소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가 소집이 되면은 이제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추궁을 하고요. 감찰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밝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중심 인물이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오히려 미궁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앞서 그 내국인 사찰 의혹이 그 국내 민간인 사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벚꽃 축제, IP 문제, 맛집 문제 뭐 등등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 스마트폰 지급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정보원이 보안폰이라는 이름으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1000명한테 핸드폰을 주고 이것은 안전한 스마트폰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RCS 프로그램이 깔려서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도청이 되는 걸 줬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의혹 제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빨리 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뭐 국정원으로 봐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진상 규명하려면은 결국은 국회 정보위에 청문회를 해서 지금 뭐 국장이나 차장만 나서서 답변할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운영했던 구체적인 운영했던 그 오퍼레이터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리의 해킹팀 관계자들도 뭐 국정원에서 그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니 자료를 다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총론만 가지고 서로 뭐 인내 없네 해봐야 이거는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야당이 충분히 이제 그 자료를 보고 국정원이 불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직도 좀 뭔가 좀 석연치 않게 자꾸 뭘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는 데서 좀 실망감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를 빨리 열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임 씨가 자료를 삭제했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요. 지난 주말 넘어오면서. 그런데 국정원은 100%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가 국정원을 현장 방문하면 이때 이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지금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 100% 복구가 어렵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렵고 이제 그 삭제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전체를 다 완벽하게 복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견이고 또 돌아가신 분도 그런 컴퓨터 전문가인데 그분이 삭제할 때는 뭔가 또 복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게 아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정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이게 100% 복구했다고 내놓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만 내놓으면은 또 저희로서는 그걸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야당과 충분한 그 소통하에 야당이 동의하는 절차 속에서 진행이 돼서 이제 실체가 파악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원이 내놓은 자료만 보고서 그걸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하고 어제 오후 4시에도 긴급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겁니까?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회의하면서 이제 그 관련 정보들을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원의 현장 방문이나 또 자료 조사를 대비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 포인트인가를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국정원 내부나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제보나 자료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어서 저희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그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라고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증거인
인멸을 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인멸하는 거는 네.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네. 원래 이제 본인 범죄인 본인이 도피하거나 증거인멸한 경우는 그건 처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본인 거라서.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본인 개인 기록이 아니라 국가정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해서 상급자가 지시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상급자에 대해서는 이제 공범이 되기 때문에 상급자에 대해서 제3자가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범죄자로 인정될 경우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이런 죄는 물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을 해서 양형을 정할 때는 참작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면은 더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조사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복구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삭제했다는 기록만 남아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기록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봐야 되는데 내용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저건 최대한 복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삭제됐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복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하여튼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모든 국가 기밀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국가 기밀은 충분히 지켜줍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자꾸 국회에다 보고한 것을 공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공개가 아닙니다. 정보위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위 보고된 것은 외부에 유출이 안 되고 비밀 엄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한 것을 그것은 공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국정원은 그 문제를 공개라고 그러는데 공개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 최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그동안에 정보 수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한다면은 제가 충분히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또 앞으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그걸로 문제가 종결되겠죠. 네, 그렇죠. 임 씨의 자살 사건 이후에 국정원이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냈어요. 네네.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성명을 자주 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정보기관이기를 떠나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그런 집단행동을 한 것은 공무원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엄연히 국정원이 그동안에도 불법적인 업무를 많이 해왔고 또 이번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그리고 국회가 국정원에 대해서 감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하는 건 당연한 직무범인데 국회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오히려 국회 업무 방해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거는 공무원법으로 징계나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직원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야당의 활동 그리고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를테면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마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이 과거에도 그런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원성을 샀는데 아직도 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고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호소를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오히려 국회나 야당이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뭐 협박이라고까지 표현하기 뭐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뭐 국정원이 아니고 일반 행정부처라도 잘못된 일인데 정보기관으로서는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것이죠. 정보기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음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국정원이 하는 일 보면 정말 뭐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해가지 이 국가 혼란만 초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기본적인 문화나 그 양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언론 보도로 속속 알려지고 있지만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고 그 명의의 성명이 나왔지만 정작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국정원 직원들은 그런 성명이 작성되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일각에서 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그 국정원 직원 숫자를 써라. 네. 누구의 몇 명 뭐 이렇게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해외의 정보기관 의원님께서 많이 이제 그 보시고 다니셨는데요. 그게 보면 해외 정보기관에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일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꾸 뭐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에서는 무슨 이번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도 외국 정보기관도 많이 샀다. 네. 근데 외국에서는 조용한데 한국만 떠드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뭐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스스로는 업보입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그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국정원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국정원이 보면은 좀 어찌 보면 좀 무능한 기관이에요. 이렇게 자꾸 뭐 사사건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가 전반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정말 이건 본인의 임무하고는 전혀 별개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다. 따라서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나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병호 국정원장 결재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결재를 거쳐서 나왔다고요?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병호 국정원장 결재를 거쳐서 이 성명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겠죠. 그 언론에 그야 뭐 국정원 직원들이 뭐 상부에 원장의 허가 없이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 하면 좀 강하게 따질 생각입니다. 과연 국정원이 뭐라는 기관인데 그런 국회 활동이나 야당의 활동,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하는 것인지 국정원은 뭐 무소불위에 대한민국 밖에 있는 기관인지 이런 걸 좀 강하게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그 책임을 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그 현장 검증을 빨리 오라, 야당이 빨리 약속한 대로 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현장 검증보다 이 사안의 성격상 현장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료가 빨리 와야 되고 이런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보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저희도 현장을 빨리 가서 좀 진상규명 빨리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자살하신 직원이 프로그램 다 지워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걸 복구하는데 뭐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은 이번 월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프로그램 복구 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리지 않겠는가. 저희가 뭐 현장에 가서 또 볼 거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무실에 컴퓨터 비치된 걸 봐야 되는데 실제 뭐 고문 현장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현장이라는 게 크게 뭐 중요성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삭제된 프로그램을 복구해서 봐야만이 또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또 저희도 관련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가서 따져 물어야죠. 그냥 국정원 시킨 대로 가서 현장 보고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 견학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삭제된 프로그램이 복구가 돼야 되고 또 지금 정보위원장이 지금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이셔가지고 또 귀국을 해야 뭐 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국하시죠? 예, 뭐 오늘 내일 뭐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하루빨리 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지금 현재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쭉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들은 지금 국정원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북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여론이 무려 5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네네. 국민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 그런 흔적들은 계속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거 영구미제로 남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정원의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자세. 야당도 무슨 지금 뚜렷한 객관적인 물증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 지난번에 그 대선 때 댓글 사건도 네네네. 저희가 무슨 증거를 확보해갖고 그거를 터트린 게 아니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사실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빼올 수도 없고 또 뭐 제보자가 양심선을 해서 주문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 자료 확보가 된 다음에 이제 실체가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국정원 스스로가 네. 정말 잘못이 있다면은 그 다 털어놓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자료가 확보되고 실체 규명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네. 국정원이나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한 국회의 조사를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 사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인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댓글 사건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해낸 증거 자료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박근혜 네네. 대통령은 지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하죠. 뭐 국정원의 최종 감독자 또 책임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정원이 조사 협조하고 네. 자료들을 다 내놓고 실체를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네. 좀 지금도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런 지시를 해서 국정원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하여튼 이번 사건도 또 어떤 국정원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국정원이 첫째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그 국민적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 자체를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정원이 업무 집행함에 있어서 조심조심 정말 법을 잘 지키고 네. 국민의 관점에서 네네.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국정원이 과거 댓글 사건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이번 경우에는 장차관 휴대폰 장차관들한테 전부 이른바 보안폰이라는 이름으로 휴대폰을 나눠주고 그걸로 예컨대 실시간으로 장차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다면 이게 국정원이 사실 이대로 그냥 무소불위로 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렇죠.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국정원 개혁 특위가 만들어졌고 의원님께서 직접 활동하신 바 있는데요. 당시에 최대 쟁점이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거나 수사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이 점은 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그 국내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사찰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저는 국정원 해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체하고 네.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국정원 해체해야 된다. 네, 더 이상 이제 국정원에게 또 한 번 용서해주고 네. 앞으로 잘해봐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고, 네. 만약에 이제 가정이 만약에 이제 그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사찰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이제 규명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정원에 대한 존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사실 정책적으로 봐서는 정보기관이 한 2개 정도 있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권력을 남용하고 네. 불법으로 갈 소지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할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어느 한 기관에 많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다면은 차제에 정보기관의 그 존립 또 정보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새로운 체제로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드렸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늘 그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말 그 정보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북 분단 상황이 있고 또 해외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대북 관련 정보나 또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국정원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불법적인 사찰 문제로 휘청거리고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국정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차제에 만약에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정말 그 정보기관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틀을 짜지 않겠는가. 지금 기존의 국정원 시스템으로는 이제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을 하고 국민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